이 같은 개월수에서 네. 같은 개월수에서 송아지가 3마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외부에서 2~3마리씩 입식을 또 따로 하셔서 같이 이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친구들을 좀 네, 모아갖고. 그렇죠. 여기까지도 계속 계속 두고 계시네요. 네, 조사료가 계속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아유, 근데 보니까 연맥도 프리미엄 쓰시더라고요. 연물도 좋은 거 쓰세요. 거기에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거를 쓰시면은 좀 가격이 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장님이 비용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가 나갔었는데 네.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생체중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22년도에 네. 국내산 조사료도 굉장히 안 좋고 수입산 조사료 같은 경우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국내산 조사료를 많이 먹인 거 육성우 애들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산 조사료라고 해도 거의 볏짚 위주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볏짚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애들이 나중에 이제 출하 시기가 됐을 때 체중 차이가 네. 느끼실 만큼 피부로 느끼실 만큼 차이가 컸기 때문에 네. 육성우 때 이 16개월까지만큼이라도 네. 좀 좋은 포를 좀 많이 주자 이런 방향으로 키우시는 거고 아까 옆에 애들보다 얘네들이 조금 더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는 저 옆에 칸 애들은 5kg대 세팅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6kg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7kg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3.5kg씩 2회 급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나눠주시지는 않네요. 하루에 2번이네요. 육성호 때까지. 육성우 때까지. 네, 육성호 때까지는 2회 급여를 하시면서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도체중이 조금 적게 나오는 농장인가 보죠, 여기는? 도체중이 네. 지금 적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네. 지금 한 470kg대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올해 네. 6월까지 네. 거세우 생체 평균이 800kg였습니다. 도체중은? 도체중은 지금 뭐 800kg라고 하면 보통 480kg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아직 평균 480kg 되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20, 530 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직 반면에 470kg, 460kg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편차는 좀 많은데 이게 주로 도체중 위주로 개량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시는 거고 네. 좀 도체중보다는 이제 등급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등급 쪽에 나오시는 거고 사실 2마리 토끼를 동시에 한 번에 잡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는 평균 이치 이상의 수준에 계시지만 육질 쪽에 좀 더 특화가 됐다. 도체중보다는? 사실 육량은 평균 수준 정도 되십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으세요. 네. 490kg대 이상은 나오시고 네. 근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30, 540 이런 정도까지는 네네. 아니 평균은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근내 지방도 자체는 네. 이제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6개월령까지 조사료를 무제한으로 주시나요? 네, 16개월까지는 네. 조사료 무제한. 사료는 10개월까지는 4kg,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농협사료에서 권장하는 권장급여량을 이제 현재는 이제 급여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계속 이 농장을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만약에 소들이 개체가 좀 빠지는 개체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레싱을 좀 권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이게 특별히 개월수 대비해서 조금 처지는 애들은 있지만 네, 네. 아예 처지거나 이제 질병 때문에 의해서 아니면 소들끼리 세력 싸움에 의해서 네. 다툼에 의해서 떨어지는 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특별히 개체별 관리는 따로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16개월령이네요. 16개월령 정도. 16개월에 사료 급여량은 7kg 정도를 네. 이제 급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확 극명하게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16개월령까지. 네. 여기까지가 지금 육성 비육을 먹이고 계세요. 저희 거 이제 여기까지 네. 육성으로. 사실 요 구간은 이제 트랜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16개월까지는 이제 안심 육성을 급여를 하시면서 조사료는 무제한 급여를 하시고 17개월령 정도 되는 네. 나이대에서는 조사료를 바꾸세요. 17개월령이 됐을 때 네. 사료는 육성 비육을 쓰고 계시지만 조사료가 바뀌어요. 조사료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익권초에서 이제 볏짚으로 바뀌거든요. 네네. 볏짚으로 바뀌는데 사실 사료랑 볏짚을 동시에 바꿔버리면 네.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할까봐 네네. 일단은 조사료만 먼저 바꾸세요. 조사료만 볏짚으로 바꾸시고 양도 줄이고 제한을 하고요. 양도 이제 이때부터는 네. 그 볏짚량을 3kg로 제한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사료 급여량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쭉 농협사료 이제 급여 프로그램에 준수해서 이제 급여를 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 개월수를 얘기했는데 상호소들이 옆에 생년일자가 안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17개월인지 18개월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 사료가 떨어지면 알겠는데 지금 사료가 안 떨어진 걸로 봐서 네. 얘네는 지금 이제 아직 육성비육 구간이에요. 여기 숙성비육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소리 들으셨겠지만 네네. 숙성비육은 좀 있으면 사료 줄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2회 급여. 2회 급여를 하시고 숙성비육 구간부터는 4회를 급여를 하세요. 숙성비육 구간부터 이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육성비육 구간으로 이제 급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경산호 비육입니다. 경산호 비육. 네. 경산호들 이제 다 암소들이에요, 이거는.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번식이나 이제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이제 올려서 얘네는 비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육성을 좀 먹다가 나중에 숙성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애들이고 네. 얘네들도 암소비육. 여기까지 암소비육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숙성비육 사료를 이제 급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딱 여기 봐보세요. 사료가 지금 2.5kg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요 구간 애들.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10kg 주시는 거네요, 하루에. 21개월령부터 네. 한 24개월까지는 이제 비육 사료량을 급여량을 한 10kg 정도까지 올리세요. 여기 사장님네 급여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보시면 사장님이 칸별로다가 직접 다 짜셨어요. 몇 번 칸에 어떤 소 이렇게 몇 킬로 급여.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개월수가 21개월, 22개월 요 구간 때는 요때는 급여량을 10kg까지 최대한 이제 엄청 잘 먹을 때이기 때문에 네. 폭발적으로 이제 급여를 하시는 거고 여기가 이제 사료는 이제 하루에 4회 정도를 급여를 하세요. 하루에 4회. 지금 이제 10kg씩 급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일 때는 조금 줄이는 애들은 좀 줄여서 네. 뭐 후기에 나갈 때까지는 이제 9.5kg 정도를 급여를 하시는데 네. 요거를 이제 4회로 나눠서 급여를 하시고 예전에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절식을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먹어서 네. 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료랑 네. 집만 급여를 하세요. 사료랑 뱃집만. 이 집량도 집량도 이제 3kg 정도로 제한하고. 급여 프로그램에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시면은 요 구간 두 칸 애들은 네. 사료량이 10kg다 보니까 조사료를 많이 주지 않았음에도 좀 남겼어요. 네, 그러네요. 네, 좀 남겼어요. 근데 여기 사료량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9kg대, 9.5kg대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조사료량이 별로 없잖아요. 남은 조사료량이.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사료량을 충분히 먹고 있다. 그리고 사실 섭취량도 그렇지, 섭취량도 이제 꾸준히 현재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거새우 사양의 가장 포인트는 적정량의 사료를 급여를 하였는가, 네. 그 다음에 급여량을 소들이 잘 섭취하였는가,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지키시는 계시는 거죠. 그리고 소들도 이제 기존에 사양이 됐기 때문에 소들도 그만큼 잘 따라 올라오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럼 이 집을 막 뭘 먹이길래 사료만 먹이면 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네. 있거든요. 네. 우리 사장님이 사료랑 집 외에 주시는 거라고는 이제 첨가제 하나밖에 없어요. 소모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것도 이제 사실 톤당 1kg 정도 타시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특별히 따로 이제 급여를 하는 게 없으세요. 이게 한 12시 정도 되면 사료가 또 떨어질 거거든요. 네. 사료가 떨어지고 이제 오후에 또 한번 떨어지고 밤에 한번 떨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간격을 맞춰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남기는 양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사료 급여를 할 때 잔량이 급여량이 한 10% 정도는 저는 사실 남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싹싹 다 까먹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러면 얘의 정확한 요구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까봐 저는 이제 원래 그래서 저는 이제 급여량보다 조금 더 주거나 네. 아니면 얘가 정확한 섭취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급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게 도체중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 등지방 자체가 육량 등급 자체가 점점 A 쪽에 가까워지고 계세요. 사실 13년도 초반에도 C는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안 나왔는데 네. B군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B가 많았었는데 13년도 중후반부터 근내지방도는 올라가고 네. 육량 등급은 A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도체중은 도체중대로 크고 그 다음에 근대지방도는 근대지방도로 올라가면서 육량 등급은 A나 B 쪽을 가장 선호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지금 계속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바뀌고 계세요. 더 성적이 더 좋아지고 계시고 그럼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크게 저희 거 이제 이용하신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네. 뭐 아주 특별하게 뭐 바뀐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료만 바꾼 거네요. 네, 지금 사료 이제 바뀌고 이제 사장님 사양은 이제 항상 거의 비슷하셨는데 네. 뭐 가축 개량도 많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료 이제 소화율도 좋아졌는데 네. 사실 여기 사장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초에 네. 이제 사료 이제 시험 사양을 했었어요. 지금도 시험 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신제품 나온 거예요, 이번에? 네, 명품 안심한후 이제 육성 비육하고 수성 비육 제품을 네. 여기다 이제 시험 적용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난 상황에 있는 건데 네. 이제 3개월 차가 돼 있는 거죠. 이게 한여름이었잖아요. 이거 7월이면. 엄청 더웠죠? 네, 진짜 많이 더웠는데 네. 저는 그래도 육성우들은 네. 좀 바꾸더라도 이제 후기 개체들은 바꾸는 거에 대한 사실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어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이게 사료 안 먹고 그러면은 네. 문제가 될까봐. 근데 이번에 이제 사장님이 그냥 괜찮다. 네. 이제 사실 농협 사료를 많이 믿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기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셔서 후기까지 교체를 했어요. 네. 바로 교체를 하고 사실 저희가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몇 달이나 먹었다고요? 이제 사실 한두 달 두 달 정도 먹었는데 그 사실 네. 두 달 정도 8월 초쯤에 나갔으니까는 네. 한 달 조금 넘게 먹고 나갔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했는데 네. 이게 섭취량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섭취량이 떨어지지 않고 급여량은 항상 준수하셨고 네. 소들이 나가는 날까지 잘 먹었습니다. 성적은 잘 나왔나요? 성적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장님이 육성우 때 우리가 말하는 양질 조사를 급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도체중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으셨어요. 네네. 도체중은 뭐 410kg대, 420kg대짜리도 있고 네. 400kg 후반대도 있었는데 500kg 넘는 게 없었어요. 평균 470kg 정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A가 4개, 네. B가 2개 이렇게 해서 나오셨고 전부 다 이제 툭불이 나오셨어요. 전체 6마리 나갔는데 6마리가 다 툭불이 나오셨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툭불 우리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근내지방도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 평균 대비해서 가격이 7번과 9번의 가격 차이가 한 2,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제 근내지방도 넘버까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넘버 9이 4마리 그 다음에 넘버 8이 2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단가도 그때 굉장히 단가가 좋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평균 단가 뭐 17,000원까지가 좀 빡빡했을 때입니다. 16,500원에서 17,500원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때 평균 1,000만 원 이상 다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진짜 엄청 잘 나오신 겁니다. 엄청 잘. 지금도 사실 900만 원대 평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가가 지금 뭐 명절 밑인데도 조금 오르긴 올라줬는데 그래도 지금 사실 1,000만 원대는 사실 너무 바라기가 힘들고 900만 원대만 나와도 그래도 선방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신 편이고 이제 사장님이 사실 사료 급여랑 그 다음에 원가 전부 다 계산하셔서 원가 금액을 산출을 하세요. 여기 사장님 같은 네. 경우는 엑셀로 전부 다 산출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손익이 조금 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사실 평균 800만 원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도 잘 나오고 네. 고체중도 사실 아주 작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금액적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가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단가로 받은 거는 25,600원 정도, 25,599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치 가격 자체가 그래도 높은 편이었다. 네. 다른 거 대비해서 일반 툭불 대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번에 나간 소는 그러면 외부에서 입식한 소인가요? 아니면 자체 생산한 소인가요? 요번에 나간 소들은 이제 자체 생산한 송아지들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개량의 힘도 이제 컸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 개량도 되게 중요하죠. 개량도 네.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여름철에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료 이제 기호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네. 꾸준히 섭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체중에 대한 등락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오신 걸로. 몇 개월령에 출하를 하시나요? 개월령은 이번에는 조금 빨랐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30개월령까지 키우시려고 했는데 네. 사실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정도 더 키우게 됐을 때는 출하 예약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8월 8일쯤에 도축을 하셔서 8월 9일날 등급 판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29개월령에 출하하셨습니다. 오, 사실 29개월령에.
연초기 때문에 네. 월초기 때문에 말이 29개월령이지 실질적으로 28개월령에 있는 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달이 바뀌면 예. 이게 개월수가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예, 예. 8월 1일도 29개월령, 네. 8월 9일도 29개월령, 8월 30일도 29개월령.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월초에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8, 29개월령에 나간 개체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내지방도도 8번 2마리, 9번 4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육량 등급 같은 경우에서도 네. A가 4개, B가 2개.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 소들이 넘어가면서부터 개월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여기 맨 끝에가 이제는 이제 출하할 애들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뿔이 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 쏠까요? 외부 쏘겠죠. 네, 이게 저희 다 거의 다 이제 외부에서 다 외부에서 입식한 소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체중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한 소를 사왔다고 해서 비슷하게 크지가 않는 것처럼 네. 이게 사장님이 꾸준히 사양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중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도 이제 비슷한 애들. 이제 성적은 사실 이제 좀 봐야 알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능력치를 전부 다 이제 보고 사오는 소들도 있고 근데 그 능력치를 전부 다 발휘를 못 해요. 능력치를 발휘하려면 그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저는 사양 관리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유전 능력이 아무리 뭐 50%, 60%, 7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유전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저는 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후기 때까지 여기 보십시오. 곧 나갈 애들인데 사료를 남긴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볏집을 남긴 것도 없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섭취량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사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애들 떨어뜨리게 되면은 애들이 또 바로 사료를 먹으러도 와요. 그렇게.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 애들이 소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잘 먹게끔 관리를 하셨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6마리 중에서 상당히 지금 4마리 정도는 상당히 우수해요. 여기가 평균 이상 생성이 아, 유찰된 것만 따로 사신 거예요? 홍천에서 그 이거 떠주세요. 재작년에 가장 추운 날 네. 유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소들을 그 외지로 못 끌고 나오거든요. 그죠, 맞아, 그 경매에는 맞아. 참여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찰됐다고 해서 그때 남아 있는 거 이제 가지고. 그래서 들쑥날쑥해요 소들이. 근데 컸는데 또 얘는 얼마대 데려온 거예요? 가격은? 250만 원. 운임까지 다 해서 250만 원. 운임까지 다 해서 250만 원 쓰면은 얘네 언제 나가요? 한두 달. 지금 27개월, 8개월. 이거 성적을 봐야 되겠네. 이거 성적을 봐야지 진짜 사료의 힘인지 아닌지. 대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사료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농장주가 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네. 기호성이나 모든 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